포스트 AI 시대, 저는 휴머니티 경영 시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산업경제 시대를 거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휴머니티 경영 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포스트 AI 시대에 우리가 처한 환경과 아울러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목표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공존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공존하고 있냐면 인간과 기계와 환경입니다. 기계는 소위 말하는 그 디지털,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걸 다 총칭하여서 로봇 다 총칭하여서 기계와 인간 사이 그리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오늘날 환경 이슈죠. 그 기후 위기입니다. 환경이 훼손되고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겪고 있는 인류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여기에 우리는 관련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환경 문제는 환경론자들의 이야기고 또 인간의 문제들은 인문학자, 철학자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저 물건만 만들어 팔아서 우리의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면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시대의 논리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산업경제 시대의 논리였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면 된다. 그런데 시대는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존 시대에 해결해야 될 그런 그 과제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인간과 기계 사이에는 정체성 문제라 그랬어요. 정체성 문제와 아울러서 우리에게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윤리 문제입니다. 윤리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요. 기계가 모든 걸 알아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나는 뭘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정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영에서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윤리 경영에 있어요. 윤리 경영.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물건만 잘 팔아서 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 시대는 우리가 만든 물건 속에 이런 윤리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축하는 스마트 물류 창고 안에 이와 같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인간 정체성과 그리고 인간과 기계와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그죠? 빠르고 효율성이 좋은 어떤 인공지능의 물류 배송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기후위기 문제죠. 어떤 기후위기냐면 인간과 환경 사이에 충돌하고 있는 위기죠. 왜냐하면 그동안 인간이 산업경제 시대는 어땠어요? 개발하면 됐습니다. 개발해서 돈 버는 게 소위 잘하는 거였어요. 근데 개발하다 보니 환경이 훼손됐어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소위 오존가스 배출, 소위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 다 산업경제 시대의 자연을 마구 개발하며 마음껏 사용했던 아무런 개념이 없이 왜냐면 그때 개념은 이 자원을 어떻게든지 탄소가 배출되든 뭐하든 그런 개념조차 없었죠. 이걸 어떻게 하면은 값싸게 개발할 건가. 그러니까 값싸게 개발할 건가라는 논리의 생산성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니 그 값싸게 개발하는 기계 장치들을 통하여 탄소가 배출되든 뭐하든 신경 안 쓰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는 단순히 뭔가 그냥 우리가
환경적으로 좀 친화적인 환경 경영을 하면 된다는 상식을 훨씬 뛰어넘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 사이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환경 경영입니다. 환경 경영의 초점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계와 환경 사이의 문제입니다. 기계와 환경 사이에 뭔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죠. 그동안 개발한 기계, 장비, 장치들이 무수한 탄소들을 배출하는 거였어요. 왜? 그동안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이 기계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값싸게 무엇인가 개발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계에 접근했죠. 특히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경영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환경의 문제가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환경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들을 줄입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생활에서 오염을 줄이기만 해도 그 영향이 작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텀블러를 사용하자,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배출을 하지 않는다, 또 뭐 우리 물 유통 쪽에서는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관점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이 어떤 그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환경을 복구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파괴된 환경에 대해서 예를 들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근데 플라스틱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량만 줄일 뿐이죠. 근데 지구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자체가 없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플라스틱의 문제는 뭐예요? 이게 소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플라스틱이 자연적으로 산화된다고 그래야 되나? 없어지지 않고 그게 동물의 뱃속에 들어가고 바다 생물들의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생명체들이 죽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왕왕 보잖아요. 결국 제가 기계와 환경과의 문제에서 이 넷제로가 뭐냐면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제로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계와 환경과의 문제에서 우리가 넷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기술이 개발돼야 돼요? 그렇죠. 이런 플라스틱을 만들더라도 플라스틱이 소모되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그와 같은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결국 기계의 문제도 기술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기술 경영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술 경영의 방향은 단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킬까 그런 차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술 경영에서의 한 가지 꼭지는 우리가 수행하는 기술 경영이라는 이름에서의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을 통하여 환경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 환경 문제 중요해요. 또 여러분 ESG 들어봤죠? ESG 경영. 예, E가 뭐죠? E가 environment, 환경이죠. S는 뭐죠? social, 사회. 그리고 G, governance. 요거는 이제 합해서 ESG라고 그러는데 환경과 기업의 경영이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이윤 극대화하면 최고였는데 ESG 경영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기업이 경영을 하는데 환경을 고려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입니다. 지배구조는 종업원의 인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자, ESG 경영이 최근에 아주 핫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메타버스예요.
그죠? 메타버스. 그럼 뭐 AI, DT는 제가 뭘 약자로 쓴 거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말로는 디지털 전환이라고도 번역해서 쓰고요. 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빅데이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이 주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현재 경영에서 당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슈들은 어디로 가고 있나? 제가 이제 여기에 소위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과연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는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냐면 휴머니티로 가야 된다. 단지 이와 같은 기술적인 혁신과 기술적인 우위들이 기능, 성능, 효율 이런 개념으로는 아니다. 이건 언제 개념이었죠? 산업경제 시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리가 그대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와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맞지 않다. 옷이 안 맞는 옷을 입고 우리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휴머니티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휴머니티 경영입니다. 여기 뭐 제가 자연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손에 손 잡고 함께 사는 그런 휴머니티 경영입니다. ESG를 하는 목적 또는 메타버스를 하는 목적, 지구 환경을 살리는 목적,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빅데이터 등 이런 모든 것들의 현재 이슈가 되어서 하고 있는 목적 중에 목적은 휴머니티로 가야 됩니다. 휴머니티 경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부분에 최근에 연구 논문을 좀 많이 쓰고 학회 논문지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휴머니티 경영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성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뉴스 보도에서 많이 보잖아요. 소위 종업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또는 사고가 났는데 사고에 대해서 소위 생명을 존중하는 대처를 신속하게 내놓지 못해서 결국 그 기업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했고요. 또 구매선들이 끊기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영이 예전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소위 말하는 산업경제 시대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와 맞물려 가고 있다. 그러니까 성능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경영활동, 제품과 서비스들을 구체적으로 통하여서 그것도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로 향하여 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에 과도기의 모습을 오늘날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휴머니티 경영의 핵심 가치가 뭘로 간다라고 저는 보냐면 생명이다. 생명을 구체적으로 존중하는 가치다. 결국 앞에 봤던 이 그림이 이게 어디로 가고 있나 지향해야 될 것은 휴머니티인데요. 이 휴머니티의 가장 중요한 코어 밸류 핵심 가치는 생명이다. 결국 우리가 지구 환경을 살려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생명 가치라는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냥 친환경 경영합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ESG 경영을 하는데 ESG에 맞는 어떤 지수와 지표를 맞춰내기 위한 목적이 기업 경영의 목적이 아니라 ESG를 하는 경영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으면 그저 단순히 지표를 맞추는
겉모양에 흉내내는 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의 휴머니티 경영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머니티 경영의 본질은 리스펙트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건데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경영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만 위한 획일적 비교의 표준화, 획일화 이런 것으로 탈피하여서 인간의 존엄성뿐만이 아니라 경영 가치에 자유와 책임이 동반되는 경영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휴머니티 경영입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 경영이 나가야 될 방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공존의 시대에 생명 존중에 대한 생명의 가치가 내가 만드는 제품에 숨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영의 방향은 인간에게 자유로움을 주는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책임과 개성 창의를 갖고 있는지, 대체 불가한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영의 방향. 그런 경영의 방향에서의 휴머니티 경영. 이게 앞으로 나갈 미래의 경영의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